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신강금 옥중 투쟁이 1201일째 되는 날입니다. 7월 10일 날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20년형이라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국정농단을 얘기하지만은 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행태를 보면은 국정농단 쫓아지 않았다. 이제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그리워하고 있는 여러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35년 구형에 이어서 고법 재판부는 20년형이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어야 되고 그 탄핵의 결과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역사와 비정상들이 이 비정상의 악의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강점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이고 거짓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불법이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탄핵에 대해서 일부는 탄핵이 잘 되었다. 정상적이었다. 지금 재판부가 판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탄핵될 사유가 없지만은 이제 역사에 묻고 가자. 그 중에서 우리 공화당과 같은 진실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 혹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도저히 이 불법 탄핵구를 묻고는 대한민국의 진실 정의를 추구할 수 없는 나라다. 라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1201일이 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이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문재인 좌파에 대해서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언론 방송과 또 언론 방송에 속은 국민들은 독재라는 표현에 대해서 대단히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7.4 전당대회 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독재를 넘어 악의 무리들이 만든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암흑은 핵심은 거짓입니다. 거짓, 위선, 선동,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사건,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양심의 가책,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박원순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자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들이 죄인을, 그것도 성희롱한 죄인을 5일장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국민이 자기의 성추행에 대해서 고소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날 자살의 길을 택했는 비양심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좌파 정치인들이 또다시 죽음을 영웅시하는,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영웅시하는 그러한 사태를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5일장 문제에 대한 이 세금 유형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또 해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50만 명 넘는 청원을 넣었음에도 청와대는 답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좌파들의 청원은 즉각 답을 주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성추행법에 대한 5일장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2, 제3의
좌파들의 성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있었던 안희정 문제가 정말 좌파들이 반성하고 좌파 전체가 국민들께 머리 조아려 사죄를 했다면 오거돈이나 박원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선에 탈할 수가 있는 이 껍데기 좌파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7월 10일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을 향해서 많이 보냈습니다. 7월 25일은 제 초대 사무총장인 정미영 사무총장의 이주기 되는 날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좌파들의 행태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권력 남용, 비리, 불법, 윤미향 사건, 추미애의 오만 방자한 권력 남용, 김현미의 부동산 실패, 또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에 따른 남북쇼의 진실, 이런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화당은 전당대회 준비, 또 2기의 출범, 또 나름대로의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원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2기 지도부를 대비하는,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당대회 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확장성과 선명성. 당의 확장성은 당의 하부 조직을 튼튼히 해서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내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하부 조직의 확장성, 조직의 내실화,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 당 지도부는 거기에 전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부 토론 회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다 갖췄지만은 좀 더 현실에 맞게, 또 우리 공화당의 조직 내어실화를 어떻게 할 건지, 장기적인 조직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국실별로 각 국실별 좀 오늘 홍보국만 2시간 가까이 협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을 아껴주시는 많은 동지들의 입장, 저희들이 충분히 그 고견을 참고로 듣고, 저는 특히 당의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주시는 많은 정답들을, 고견들을 중심이 한자 한자 메모하면서 기록하고, 또 우리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장성과 선명성. 오늘 제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성면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야당다운 야당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정부영한, 그냥 그렇게 야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투쟁정당이라는 이름만 걸고 갈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회의에서 제가 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 확장성과 선명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하나는 내려놓고 하나만 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투쟁도 하고 조직도 강화하고, 또 그러면서 당원의 제도 늘리고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갖춰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이다.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7월 25일 날 첫 새롭게 전개되는 태극기 집회의 의의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슈도 차고도 넘칩니다. 앞으로 우리 동지들의 고견과 같이 집회 공지를 하면은
각 실국에서 고민을 해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투쟁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선공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백성엽 장군님이 영면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척간두의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남은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하셨던 말씀은 항상 우리 국민들의 귀에 쟁쟁합니다. 만약에 백성엽 장군과 같은 그러한 영웅이 계셨지 않았다면 낙동강 전선은 무너지고 미군은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물러나고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가 되어가 있습니다. 왜 좌파들이 국립묘지에 현충원 동작동 국민묘지에 백성엽 장군을 모시려고 하지 않는가? 왜 그들은 대한민국을 구한 백성엽 장군님에 대해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가? 그것은 소위 말하는 토착 빨갱이 세력들의 공산적화를 막았던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친일의 행정 문제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공산정권으로부터 막아낸 이 시대의 영웅 백성엽 장군을 후소들, 현재를 사는 우리가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영웅에 가시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볍게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지켰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오늘 지도부 서울 아산병원 2시 문상을 하고 발인날 병원에서부터 대전 현충원까지 이어지는 그분의 마지막 길을 저희들이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동지들과 많은 애국 우파 국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이제는 보수의 탈까지 벗으면서 노골화로 노골적인 중도 좌파로 가고자 하는 미래통합당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애국 우파 국민들이 하나 되고 우리 보수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함께 뜻을 해준다면은 그 길 또한 넘을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 발표 한 분을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일반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김태수 후보를 임명직 최고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협의를 마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